네, 안녕하세요. 네. 네, 관세평가 담당하고 있는 허준관사입니다. 네, 우리 이제 압축 정리 과정을 앞두고 있고요. 압축 정리 과정을 앞둔 상황에서, 압축 정리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관세평가 과목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공부 방법, 그리고, 이런 공부법은 좀 피해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불합격하는 방법? 좀 말이 좀 세긴 하죠. 어쨌든 좀 지양해야 될 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관세사 시험 합격하는 공부법이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관세 평가 관련돼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한번 먼저 쭉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뭐 이렇게 쭉쭉 되어 있고 법령 암기까지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평가라는 과목이 실제로 얼마 전에 시험이 있었죠. 관세평가 시험 문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최근 한 직전 3년 정도는 단순 법령 서술 위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공부 방향 자체가 이제, 법령만 암기하면은 되겠지. 법령만 암기하면 되겠지. 관세평가 쉽네. 할만하네. 이런 인식들이 한 최근 3년 정도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한 거죠. 원래 관세평가는 그런 과목이 아니거든요. 원래 관세평가는 굉장히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 사례를 이제 서술해가는 과목인데, 그래서 그 관세평가 강의할 때는 법령은 이제 무조건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바뀔지 다 모르니, 좀 심도 깊은 공부도 병행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방향을 잡았었죠. 그렇게 했는데 여지없이 올해 수험생들을 크게 이제 당황시킬 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한마디로 문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단순 서술보다는 어려운 사례를 주고 그에 따른 평가 판단을 하도록 이제 올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법령만 암기해서는 관세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각 주제에 대해서 이제 심도 깊은 이해가 뒷받침돼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 판단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평가가 어떤 과목이에요? 과세 가격을 정하는 학문이잖아요. 그 과세 가격을 여러분들이 딱 계산해서 나왔을 거잖아요. 그럼 그 가격이 왜 나왔는지 근거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근거들을 빠짐없이, 누락 없이 쓰는 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는 방법입니다. 예. 그 다음에 WTO 협정이나 뭐 이슈 사례 같은 것들, 예. 사례라고 하면은 뭐 협의회 사례, 그 다음에 뭐 그 심판원 사례, 법원 사례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그 이론에 대한 그 심도 깊은 이해와, 그 다음에 법령 암기가 뒷받침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관세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합격하는 공부법 뭐 거창하게 써놨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관세평가를 공부할 때 있어서 뭐 법령 암기도 법령 암기고, 각 주제별로 이론적인 부분도 이론적인 부분이고, 같이 이거를 쌓아 나가야겠구나. 어느 한쪽에 치우친 공부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불합격하는 공부법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하죠. 선택적으로 공부하는 경우예요. 네, 선택적으로 공부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재밌어하는 부분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재밌는 부분, 재밌는 과목 혹은 재밌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험은 전체 과목을 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과목 혹은 특정 분야에서 약점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실제 시험에서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해요. 네. 올해도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수험생들이 당황했고요. 근데 그 변수가 발생했을 때 내가 못했던 분야, 내가 잘 알지 못했던, 한마디로 내가 선택적으로 공부를 안 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을 때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하면은 사실 합격권에서 좀 멀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모든 과목, 그 다음에 모든
모든 주제를 밸런스 있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단순히 암기만으로 승부 보려고 하는 경우예요. 요거는 관세평가에는 요게 저는 철저히 맞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관세시험 공부를 뭐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단순히 암기만으로 뭐 승부를 봐서 유효한 과목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 근데 관세평가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관세평가는 단순히 암기만 해서는 언젠가 반드시 한계점에 도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법령 암기만 해서 쓰는 연습을 한 사람이랑 여러 사례, 그 다음에 여러 케이스를 다 학습하고 답안을 서술한 사람이랑 답안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만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 철저히 이제 이해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 실제 시험 문제가 법령 서술, 사례 분석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단순히 암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관세평가를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부 범위를 스스로 확장하는 경우예요. 네. 관세평가 과목 특성상 수업 목적에 맞지 않는 판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론 공부를 막 계속 하잖아요. 이론 공부를 하는데 그 이론과 맞지 않은 사례, 맞지 않은 유권해석 사례 혹은 맞지 않은 법원 판례 이런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보면은 오히려 수험 생활에 더 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판례나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 그것들만 봐도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 봐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 범위를 더 대폭 확장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압축정리반에 대한 강의 방식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먼저 수강 대상입니다. 우리가 원래 기본 강의는 16번 강의를 하고 압축정리 과정은 반인 8번 강의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2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쭉 들었던 거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빠르게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강 대상 보시면은 관세평가 기본 이론을 수강한 이후 이제 복습을 통해서 이해의 살을 더 붙여나가고 싶은 수험생. 기본 이론 한 번만 듣고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다 인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압축정리 과정을 듣는 거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두 번째, 관세평가를 과거에 공부한 적이 있어서 기본 강의를 듣기에는 좀 시간적인 부담은 있는데 리마인드 목적으로 이제 수업을 듣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압축정리 과정을 들으면 굉장히 공부에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각 주제별 개념과 평가 판단의 근거를 빠르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컴팩트하게 수업이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거 같은 것들도 우리 교재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굉장히 컴팩트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수업만 듣는 건 아니에요. 20점짜리 배점의 문제를 직접 서술해 보시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가 압축정리 과정 때는 20점짜리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인 모의고사 아니죠? 기출풀이 과정에서는 30점짜리,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50점짜리 문제를 푸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12월이 끝나거든요. 1월부터는 모의고사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20점 배점으로 이제 답안을 서술해 주시면은 제가 직접 채점해서 다음 주 혹은 3일 정도 뒤에 다 이메일로 첨삭된 답안을 다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컴팩트한 교재를 통해서 핵심은 빠르게 학습하고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강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활용을 하면 좋은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게 압축정리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예습하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압축정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면은 관세평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보다는 압축정리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기본 이론 들었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관세평가를 공부했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거든요. 아니면 관습평가의 대략적인 뭐 틀을 잡기 위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수업이 이제 컴팩트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갈 진도에 대해서 아무런 뭔가 인지가 없이 와서 들으시는 것보다 책 한 번이라도 미리 읽고 와서 들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볼 때 이제 몰랐던 개념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것들을 수업 때 들으시면서 내가 몰랐던 게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좀 빨리 효과적으로 좀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압축정리 교재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이 교재가 근거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사례, 협정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교재 만들 때 중점을 뒀던 거 뭐냐면은 최대한 얇게 만들자. 예. 여러분들 책 많으시잖아요. 우리 관습평가 기본서도 있고 저희가 또 법령집도 만들었고 그다음 협정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압축정리 교재가 있는데 이 압축정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최대한 핵심만 그리고 근거들 위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점할 때 이제 판단의 요소들 즉 배점이 들어가는 부분들 위주로 이제 압축정리 교재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신 경우에 더 살을 붙여서 최종적으로 이제 관습평가 과목을 단권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좀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관습평가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